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103조하고 104조가 약간 다르죠. 봐봐. 우리가 그러면 객관적인 요건이 있고요. 여기요 주관적인 요건이 이렇게 있다면 주관적인 요건이요. 그런데 여기서 103조하고 104조를 한번 보단 말이에요. 103조, 104조. 103조는요. 서울영암 풍속 기타 사회 질서예요. 그냥 객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104조는 어떻게 돼요? 국부와 반대국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궁박, 경솔, 무경임이 있어야 되죠. 둘 다가 있어야지 104조가 돼. 그러면 103조가 위반하기 쉬워요? 104조가 위반하기 쉬워요? 103조가 위반하기 쉽죠. 딱 보면은 주관적인 것이 없어도 103조는 되는데 104조는 안 되잖아요. 둘 다가 있으면 둘 다 되는 거잖아요. 누가 더 쉬워? 103조가 더 쉽죠. 그래서 말한다.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도 즉 무슨 말이다? 주관적인 요건이 없더라도 103조가 해당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 다음에 우리가 경매죠. 자, 지금 우리가 뭐죠? 불공정한 뭐라고 하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매는 뭐죠? 경매는 민사집행법이죠.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경매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경매 목적물과 매각대금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다. 그러든지 말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왜요? 경매의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자, 객관적인 요건은요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죠. 현저한 불공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객관적인 가치가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무슨 가치? 주관적 가치가 아니야. 무슨 가치? 객관적 가치다. 객관적 가치가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다른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의 차액 또는 시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틀려. 알겠죠?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객관적 가치. 그래서 우리 시험은 객관적 가치가 시험에 나왔어.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어디라고?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103조하고 103조하고 104조 이런 뭐라고 그랬죠?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한다? 객관적 가치다. 객관적 가치를 기준한다 이렇게. 자, 우리는 무상이죠. 우리 봐봐요. 급부는 주는 것이고 반대급부는 주는 거죠. 이렇게 주고받죠. 이것을 우리는 대가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대가성이 있는 것을 유상이라고 그래. 유상. 의사표시가 2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상 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유상이니까 무상은 원래 안 돼. 무상행위는 원래 안 돼. 알겠죠? 유상이니까. 그래서 증여계약하고 또는 대가관계 없다. 대가는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무상이죠. 그래서 안 돼. 부담 없는 증여다. 부담 없는 증여다. 이런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라든가 그 다음에 기부행위라든가 그다음에 기부행위 있죠. 기부행위라든가 대가관계 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원래 단독행위는 적용될 수가 없죠. 그런데 판례가 채무 면제의 경우 인정을 했어. 판례가 채무 면제 단독행위죠. 그래서 구속된 남편을 석방하기 위해서 남편의 물품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했단 말은 채무를 면제해줬다. 똑같은 말이죠. 채권 포기란 말은 채무 면제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런 경우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러면 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 분배에 대해서 어총계 총회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산의 소유 형태가 총유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여기 봐봐요. 폭리행위가 될 수 있다. 폭리행위를 뭐란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폭리행위라고 그래. 알겠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폭리행위다 이렇게.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비법인 사단의 총회 결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총의 결의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총계 총의 결의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객관적으로 뭐가 있죠?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주관적인 요건으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요건으로는 뭐가 있어야 돼? 공박, 경솔, 무경험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용해야 되죠. 즉 객관적인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정을요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의 사정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1번 보면 104조에서 공박이라는 것은 정신적, 심리적인 것도 포함한다. 정신적, 심리적. 그래서 여기 보면 경계적, 정신적, 심리적을 포함한다. 무경험이란 뭐죠? 무경험? 특정한 영역이 아니죠. 어디다? 그것은 거래 일반에 대한, 거래 일반에 대해서 경험 부족을 얘기하죠. 특정 거래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죠. 3번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 모두 가질 필요 없죠.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몇 개만 있어도 된다? 하나만 있어도 된다. 하나만 있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있으면 된다. 다 있어도 더 좋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은 일부만 갖춰줘도 된다. 그러니까 공박이냐 경솔이냐 무경험을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할 때는 하나만 증명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일부만 증명을 해도 된다 이렇게. 5번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이것은 어때요?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그 다음에 공박은 누구? 본인. 항상 여러분요 공박이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공박은 경제적 공박을 포함한다. 공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의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의 사정을 뭐하고서 알고, 이걸 인식이라 인식. 알게만 하면 안 돼.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이것을 뭐란다? 폭리의사라고 그래. 그래서 폭리의사가 있어야 된다. 폭리의사.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해. 이게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박, 경솔, 무경험 하다 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서 계약을 해야 돼. 이용해서. 알겠죠? 그것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7번 피해 당사자가 공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인식이죠.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폭리의사죠. 폭리행위의 악이죠. 이게 있어야 되죠. 이게 없다.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없으면.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급부와 반대급부 안에 현저한 불균형이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공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공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어떻게 생각을 했죠? 아버지가 누구한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계약을 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공박했다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자, 이제 법률 효과라고 나왔죠. 자, 1번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 이때 무효죠. 우리가 봐봐요.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면 양 당사자가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 104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죠? 104조 위반돼서 무효가 되면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해.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해. 그럼 누구는요? 폭리자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103조에 위반되면 양 당사자는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양 당사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강행복규 103조하고 104조는 둘 다 강행복규예요. 강행복규에 위반됐다고 해서 알겠죠?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대물변제죠. 대물변제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죠. 이때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죠.
절대 무효는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다. 불공정한 법령에서 무효이죠.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은 적용될 수 있다. 무효행위 전환은 적용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추인은 안 되죠. 전환은 적용된다.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된다.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 특히 불공정한 법령에서 가장 중요하죠. 전환이 인정된다.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뭐냐? 매매 계약이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 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매매 계약의 유효성을 말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유효성을 말할 수 있어.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해서 이것을 이 말 여기는 둘 다 알아야 돼. 이 즉이란 말하고 여기 무효행위 전환 이 말하고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수 합의. 여기서 중요하죠? 부재수 합의까지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절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합의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104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돼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 이것까지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것까지도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요건은요.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아니라면 이렇게 돼 있죠.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아니라면 항상 우리가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 시점이죠. 판단 시점이잖아요.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하죠. 이때 불공정한 법률이 아니죠. 그건 나중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불공정한 법률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불공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한다. 계약 체결 당시. 기억 7번은 매도인이 불공정한 법령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죠. 무효를 주장한다. 자, 무효를 주장한 경우 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 입증. 뭘 입증한다?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증명을 해야 돼. 여러분 봐봐 여기서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비진입 표시, 두 번째 통정의 표시, 세 번째 통정의 세 번째 비진입 표시. 이 세 가지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궁박경솔, 무경험하고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누가 증명하느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무효를 주장하는 매도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107조 비진입 표시, 108조 통정 허위 표시의 경우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 뭘 볼 것이냐? 법률행위 해석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